닥터 초이의 투싼 건강검진 시간입니다. 오늘의 집도인은 서로필름의 최현서입니다. 좀 더 견고해지고 스마트해지고 맵시한 디자인을 자랑하고 또렷해진 성순미가 더욱 도드라진 투싼의 페이스리프트된 차량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진단 코드는 간단한 재원과 사이즈, 옵션 가격, 기아의 스포티지, 페이지 모빌리티의 토레스, 사이즈 비교 및 연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차량의 장점과 이 차량의 매력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구매 결정에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가격은 1.6 터보 먼저, 모던은 2,771만원, 프리미엄은 3,048만원, 인스퍼레이션은 3,439만원입니다. 그리고 N라인은 프리미엄은 3,223만원, 인스퍼레이션은 3,539만원입니다. 외장 컬러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팬텀 블랙 펄, 크리미 화이트 펄, 쉬머링 실버 메탈릭, 티탄 그레이 메탈릭, 티타늄 그레이 매트, 얼티메이트 레드 메탈릭, 오션 인디고 펄, 아마존 그레이 메탈릭, 파인 그린 매트. 지금 제가 시승차로 받아온 차량은 파인 그레이 매트 색상이고요. 실내 색상은 총 4가지입니다. 블랙 원톤, 브라운팩, 블랙 그레이 투톤, 그리고 그린 블랙 그레이. 지금 제가 받아온 시승차는 블랙 그레이 투톤 차량입니다. 투싼은 다소 화려한 조광미남 같은 특성을 갖고 있어요. 오히려 색상만큼은 좀 다운그레이드 되고 좀 차분한 그런 색상이 더 잘 어울려서 밸런스를 잘 유지시켜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로 실물로 보니까 외장 색상과 실내 색상의 차분함이 디자인적인 것과 결합이 됐을 때 훨씬 더 맵시한 디자인을 더 살려주고 화려하지만 성숙미가 돋보이는 투싼의 페이스리프트된 디자인을 잘 반영해주는 모습이네요. 투싼이 지금 기존에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이 안 들 수도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 보이는 또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로고가 다크 매트 색상으로 바뀌었죠. 너무나 칭찬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릴은 성숙한 완성도가 느껴집니다. 단출화되고 길어지고 가로 형태로 좀 더 맵시하게 뽑아져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다이아몬드식 커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이 된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인 디자인이고요. 결과적으로 이 방향지시대를 켰을 때 정교하게 두 부분만 켜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소소한 안개등, 소소한 가니쉬 포인트들도 좀 더 정교하게 많이 다듬어져 있는, 이따가도 언급을 드리겠지만 스포티지, 토레스, 투싼 요 3가지 차량들의 디자인적인 맵시는 굉장히 다른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커팅 라인들도 많고 좀 더 정교한 이 매트한 색상이 투싼이랑 딱 어울리는 색상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색상의 특징을 좀 전체적인 느낌이 오실 텐데 트렌디한 색상이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고, 그 외에도 여러가지 9가지 컬러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매트한 색상이 더 어울린다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투싼의 판매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국내에서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SUV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기란 좀 여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현재 국내 판매량의 1위를 달리고 있는 스포티지보다는 판매량이 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 먼저 북미에서는 1위가 바로 투싼입니다. 약 19만 200대가 팔렸고요. 2위는 아시겠지만 스포티지 12만 9천 대가 팔렸습니다. 여기서 좀 또 재밌는 포인트는 유럽에서는 판매량이 또 변동이 있습니다. 스포티지는 약 13만 1000대, 투싼은 11만 1000대를 판매했네요. 여기서 우리가 네임들을 느낄 수 있는 것은 2004년에 출시한 투싼이 지금까지 누적 판매량이 885만 대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판매고를 기록을 했던 차량이고 지금 현재도 베스트셀링카이기 때문이죠. 작년에 글로벌 영화 언차티드의 주요하는 장면에 투싼이 등장을 했었는데 그 모습을 딱 보고 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왜 많이 팔리는지, 각광을 받았는지 궁금증이 한층 풀린 느낌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다이아몬드 커팅식의 많은 파팅 라인들이 구성이 되어 있죠. 러기드한 힐하우스의 또 디자인적인 요소들. 그래서 닥터 초이의 투싼 디자인 진단명은요, 맵시한 오빠의 차다. 후면은 전 세대와 크게 달라진 포인트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집도이가 다 예리한 눈으로 봤을 때는 가니쉬 부분들이 조금 더 커팅 라인들이 추가가 되었다. 가장 큰 포인트, 방향지시 등이 또 할로겐으로 들어간 점. 기존에는 이 정도의 높이였다면 그 할로겐 위치가 더 낮아졌다는 점. 와이퍼는 후면에서는 완전 삭제가 되었다는 점이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이 로고가 유리 안쪽으로 들어가서 좀 더 편평비를 이루어는 좀 더 모던한 그런 뉘앙스가 계속 풍겨옵니다. 트렁크도 바로 열어보죠.
트렁크 공간은 나무랄 게 없는 큰 광활한 트렁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산 길이 장우산도 세로폭도 충분하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가로폭도 상당히 여유로운 공간성을 보여줍니다. 스포츠 유틸리티 비클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차박, 캠핑, 그리고 취미 부자이라면 취미, 아이들의 유모차 이런 것들을 실기에는 차고도 넘칠 정도로 광활한 트렁크를 보유하고 있다. 이제 재원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고는 1665mm, 전폭 1865mm, 전장 4640mm, 휠베이스 2755mm이고요. 스포티지의 재원은 1665mm, 전폭 1865mm, 전장 4660mm, 휠베이스 2755mm입니다. 토레스는 1720mm, 전폭 1890mm, 전장 4705mm, 휠베이스는 2680mm입니다. 전장 길이가 스포티지가 조금 더 길고 토레스가 휠베이스가 훨씬 좀 더 짧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19인치 휠이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데 18인치, 17인치까지 적용이 가능하고요. 휠 디자인은 좀 더 다이아몬드 형상 그리고 마른 목골이 적극적으로 개입이 되면서 투싼이 이제는 신발까지도 성숙하게 디자인을 했다라는 것이 느껴져요. 연비를 좀 한번 비교해 볼게요. 기준은 도심 기준이고요. 1.6 터보 4륜 복합 연비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투싼 리터당 11.6km가 나오고요. 스포티지는 11.3, 그리고 토레스는 10.2 이렇게 연비가 측정이 되네요. 도심이나 고속도로에 따라서는 차이가 좀 있을 텐데요. SUV 치고는 이 세대 모두 준수한 연비를 보여주는 것 같네요. 투싼을 눈여겨보신 분들은 큰 차이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가장 많이 바뀐 게 바로 이 실내 레이아웃입니다. 먼저 딱 눈에 띄시는 게 아마 이 12.3인치 클러스터가 보이실 거예요. 투싼도 기존의 분리형 디스플레이에서 일체형 디스플레이에 채택을 함으로써 좀 더 대중성을 극대화시켰다. 좀 약간 독창적인 디스플레이가 사라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남고요. 그리고 요런 이제 증물 소재 같은 것들은 사실 뭐 크게 고급스럽지는 않습니다. 음료를 흘렸다든지 뭔가 이물질이 묻었을 때 걱정 없이 닦아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메모리 시트는 여기 두 곳 달려있고 부수석에는 없습니다. 여기 트레이가 형성이 됐죠. 굉장히 용이합니다. 운전을 하시다 보면은 물건을 두거나 공간이 미약할 때 상당히 답답함을 느끼는데 공간의 활용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극대화시키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살짝의 좀 불안한 모습은 있을 것 같다. OTA 서비스가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OTT도 볼 수가 있다는 점. 제네시스 GV80 쿠페에서는 이번에 넷플릭스, 유튜브도 다 가능한데 투싼에서는 제한된다는 점이 살짝 아쉬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OTA 서비스니까 지속적으로 자동 업데이트를 시켜줌으로써 추가가 될 여지는 분명히 있어 보여요. 자, 그리고 광활한 공간이 있죠. 여기에 무선으로 거치를 시킬 수가 있고 레이아웃 자체가 약간 하나의 박스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오너가 느끼기에는 공간적으로나 아니면 실용적으로 용이한 편인 것 같습니다. 운전할 때도 크게 무리함이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엑셀과 브레이크가 발과 파지했을 때 잘 맞닿는 지점이 되어 있어서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2열의 느낌은 SUV 차량에는 굉장히 중요한 옵션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리클라이닝이 굉장히 많이 눕혀집니다. 시트는 1열과 마찬가지로 고급스러운 느낌은 사실 아니에요. 아니지만 쿠션감보다는 좀 더 텐션감이 아무래도 있어서 엄청 편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딱 안락하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이 컵홀더 공간이 작게 한 곳만 딱 뚫려 있는데요. SUV는 활용성이 굉장히 많은 차량이기 때문에 공간을 좀 여기저기 많이 뚫어놔주면 사실 제일 좋은 건데 합리적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이 옆에가 다 막혀 있기 때문에 가죽 처리는 되어 있지 않네요. 그래서 공간에 뭔가 짐을 놓았을 때 좀 겉돌 수도 있겠다. 선바이저는 없네요. 레그룸은 제가 성인 171 남성 기준으로 한 주먹 2개 반 정도가, 그리고 C타입 단자는 2개가 여기 이제 비치되어 있고 종아리 기준으로 뜰 정도로 상당히 넓고 높이 포지션이 되어 있다. 허리를 완전히 리클라이닝을 다 했을 때는 주먹 공간이 1개 반 정도는 남는 것 같고요. 폭보다는 좀 길이감이 좀 더 있어서 개방감보다는 지루함을 좀 달래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 정도는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답답함이 느껴지지는 않는 2열 포지션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요, 스포티지는 좀 안락한 느낌이었던 반면에 센터페시아를 거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레이아웃이 유려한 레이아웃을 형성하고 있어서 눈으로 보았을 때는 훨씬 공간성이 넓어 보인다고 시각적으로 보이고, 실제로 탔을 때도 다리의 공간이 굉장히 쾌적합니다. 이 문이 바깥쪽으로 나가 있는 그런 유려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안에서는 착착 감기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1열은 좀 단단한 느낌이 있었던 반면에 2열은 문을 열고 닫았을 때 살짝 텅텅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게 뭔가 재질이 안감까지 처리가 되지 않아서 2열에 좀 깡통 소리 같은 게 많이 들리던데, 고객 입장에서는 요런 소리로 인해서 뭔가 안전하지 않은 차인가? 라고 생각이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눌리면 계속 눌릴 때마다 애가 자꾸 변해. 애가 막 삐뚤어져. And I think it's a really good model for beginners if you're scared of driving.